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내일이면 무등산이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지 꼭 10년이 됩니다. 그동안 멸종위기 야생생물이 3배 이상 늘어나고 세계지질공원 재인증에 성공하는 등 긍정적인 성과를 이뤄냈습니다. 하지만 군부대 주둔으로 훼손된 정상부 복원과 케이블카 설치 논란 등 해결해야 할 과제도 남아 있습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지난 2013년 3월 국내 21번째로 국립공원에 지정된 무등산. 10년이라는 세월이 지난 현재 무등산은 도립공원이었던 시절 가치가 훨씬 더 커졌습니다. 생물 자원이 2,290여 종에서 4,100여 종으로 2배가량 늘어났고 멸종위기 야생생물은 3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특히 무등산 주상절리대는 화순 공룡화석지 등과 함께 무등산권 지질공원으로 묶여 지난 2018년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최근에는 무등산 인근 지자체 내 곳이 무등산 보존에 협력한 점과 4년 동안 유네스코 공고사항을 충실히 이행했다는 평가를 받아 세계지질공원 재인증에 성공하기도 했습니다.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 그다음에 담양과주 4개 지자체가 공동 운영회를 구성을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대비를 같이 해왔다는 것이 가장 큰 점수를 받은 것 같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거둔 성과가 많았지만 과제도 많습니다. 최대 현안은 군부대 이전과 정상부 복원입니다. 지난해 광주시와 국방부 등은 방공포대를 이전하는 데 뜻을 같이 해 업무 협약을 맺었는데 예산과 이전 부지 등을 마련해야 해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 군부대 주둔으로 무등산 최고봉인 천안봉이 당초보다 약 4m 낮아졌고 지왕봉 역시 많이 훼손된 것으로 확인돼 복원 사업이 중요한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여기에 타 국립공원보다 2배가량 많은 사유지 비율을 줄여야 하고 6,000기에 달하는 공원구역 내 묘지 이장 등 해결해야 하는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중심 탐방로가 증심사 지구 그쪽으로 해서 약 70% 정도가 무등산을 지금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탐방로의 좀 다각화가 좀 필요하고요. 한편 환경부가 최근 설악산에 오색 케이블카를 설치해도 된다고 조건부 허가해주면서 무등산에도 이를 도입해야 한다는 논란이 다시 점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무등산권 세계지질공원 재인증 기념 정상 개방 행사가 열리는 내일 무등산을 오가는 시내버스 운행이 늘어납니다. 원효사행 1187번과 1187-1번 등 2개 노선은 평소보다 60회 늘어난 172차례 운행될 예정입니다. 무등산 정상 개방 행사에는 신분증만 지참하면 내국인 또는 외국인 가정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극심한 가뭄으로 부족해진 식수원을 추가로 확보하기 위해 하천수를 끌어다 쓰는 사업이 시작됐습니다. 영산강 물을 식수로 활용하는 건 50년 만에 처음입니다. 주현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착수정 안으로 물이 콸콸 쏟아집니다. 광주 동구 용현정수장에서 20km 떨어진 서구 덕흥동 영산강에서부터 끌어온 물입니다. 하천수를 취소해 광주 도심을 가로질러 이곳 정수장까지 끌어오는 비상도수관로 공사가 착공 2달여 만인 어제 끝났습니다. 영산강물은 광주천 유지용수로만 활용됐는데 이번처럼 식수로 활용되는 것은 1972년 이후 처음입니다. 현재 3만 톤을 5만 톤까지 확대하기 위한 마지막 노력을 벌일 거고요. 누수율을 잡기 위한 노력을 역시 시급히 예산 집행을 통해서 해나갈 거고 제한급수를 반드시 막아낼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영산강의 수질은 약간 좋음에서 보통 단계인 2 내지 3급수. 1급수인 현 식수원의 수질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유해물질이 검출되지 않아 고도정수 처리를 거친다면 수돗물 공급에는 무리가 없는 수준입니다. 다만 광주시는 수소이온 농도와 탁도 등 수질 검사를 매주 진행할 예정입니다. 식수 문제 해결과 관련해 광주를 찾은 한하진 환경부 장관은 영산강에 이어 섬진강 물을 광주로 끌어오는 방안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가뭄 관련해서는 어떤 항구적인 대책이라는 부분이 필요할 것 같아서 그거를 지금 중장기적으로 마련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광주의 첫 단추로 시작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광주시는 대체 수원 확보만큼이나 노후 상수도망 정비를 시급과제로 꼽으며
환경부에 현대화 사업 대상지에 광주가 포함되도록 해달라고 건의했습니다. 식수원 고갈 시기를 늦추기 위해서라면 영산강 하천수까지 끌어다 식수로 사용해야 하는 상황. 제한급수만은 막아야 한다는 절박함이 나온 진풍경이 됐습니다. MBC 뉴스 주현정입니다.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바나나와 망고 등 아열대 작물을 재배하고 있는 농가들의 난방비 부담 고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자체들이 난방비를 일부 지원하고는 있지만 농가들이 위기를 극복하기에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신광하 기자입니다. 열대지방의 숲처럼 보이는 해남군의 한 바나나 재배 농가입니다. 너비 3,900제곱미터, 높이 8m의 시설하우스에서 굵직한 바나나 송이가 익어가고 있습니다. 지난달 통보된 전기요금을 본 농장주인 정수섭 씨는 농사를 계속해야 하는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한 달 전기요금이 800만 원을 넘어 1년 전보다는 배 가까이, 2년 전과 비교하면 2.3배나 올랐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앞으로 간다면 아마 바나나 나뿐이 아니라 아열대 과일 생산한 농가가 다 포기하지 않겠는가. 아열대 작물인 바나나는 생육 온도가 영상 27도여서 6월부터 8월까지 여름철을 제외하고는 난방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전기요금이 크게 오르면서 재배 농가들은 바나나 20도, 망고와 파파야는 17도, 레드향 등 망감류는 15도까지 온도를 낮추고 있습니다. 그나마 열매를 맺을 때만 온도를 높이는 것으로 얼어 죽는 피해를 면하는 정도만 난방을 하는 셈입니다. 농사당국도 난방비 지원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난방 부담이 적은 작목을 선택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절감 기술 보급이라든지 또 이제 그 가을 안 해도 되는 저온성 화훼 작목 대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보급을 해서 해남군 등 지방자치단체가 전기요금 인상분의 50%를 농가에 지원하고 있지만 일시적인 것에 그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가 전기와 가스 등 난방요금을 지속적으로 인상할 것으로 보여 앞으로 어려움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신광하입니다. (3월이) 되면서 아직 일교차는 크지만 낮에는 제법 따뜻한 봄 햇살이 감돌기도 하는데요. 이번 주말 날씨와 앞으로 이어질 3월 날씨는 어떨지 이다솔 기상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어느덧 3월 본격 봄철이 시작됐습니다. 아직 남아있는 추위 틈새로 따스한 봄 기운이 점차 스며들고 있습니다. 계절을 느끼기 좋은 담양 관방재림에도 따뜻한 봄 햇살을 마주하며 산책을 즐기는 시민들이 부쩍 늘었습니다. 햇빛은 따뜻하고요. 바람은 살짝 춥고 그런데 기분 좋은 따뜻함과 시원함이 공존하는 것 같아요. 한결 포근해진 날씨 덕에 추위로 움츠렀던 몸과 마음에도 한결 여유가 찾아왔습니다. 몸으로 막 느껴지는 것 같아요. 이 바람 소리나 또 이렇게 앞에 있는 내천의 물소리 같은 것도 봄을 흠껏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서 정말 좋습니다. 이번 주말에도 맑고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광주의 한낮 기온 17도 안팎까지 오르면서 올 들어 가장 따뜻한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이어지는 3월 날씨는 어떨까요? 기상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평년 기준 광주 전남의 3월 최저 기온은 2.3도, 최고 기온은 12.9도인데요. 올 3월의 기온은 평년보다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 평년 기준 3월 광주 전남에 내린 비의 양은 79.7mm, 비가 내린 날은 8.5일입니다. 올 3월 강수량과 강수일수는 평년과 비슷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외에도 최근 10년 평균 3월의 일교차가 10도 이상인 날은 광주에서 20.4일로 가장 많았고 여수 5.3일로 지역별 편차가 컸으며 황사가 나타난 날 역시 광주가 1.5일로 가장 많았습니다. 계절이 바뀌면서 일교차가 더 크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면역력이 낮아지기 쉬운 시기인 만큼 건강관리에 더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MBC 뉴스 이다솔입니다. 오늘 낮 2시 15분쯤 순천 월등면의 한 야산에서 불이 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산림당국이 진화에 나섰습니다. 건조한 날씨 탓에 불이 민가 쪽으로 번지면서 주민 90여 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빚어졌고 비닐하우스 2동 등 47헥타르가 불에 탔습니다. 산불 특수 진화대는 현재 주불을 80%가량 잡은 상태며
내일 오전 10시까지는 주불 진화를 마칠 계획입니다. 프로축구 광주FC가 FC 서울을 상대로 홈 개막전을 치릅니다. 광주FC는 오는 일요일인 5일 오후 4시 30분 광주 축구 전용 구장에서 FC 서울과 하나원큐 K리그1 2023 2라운드에 나섭니다. 또 광주FC는 홈 개막전에서 프로축구 팬들을 대상으로 선수단 팬 사인회와 경품 이벤트 등 다양한 행사도 열 예정입니다. 앞서 광주FC는 지난 1라운드 수원 삼성과의 대결에서 1대0으로 이겼습니다. 광주 지역 아파트 청약 시장을 가늠하는 기준이 될 걸로 평가되는 마륵공원 아파트 분양이 시작됐습니다. 민간공원 특례사업지 가운데 두 번째로 분양 절차에 들어간 마륵공원 아파트는 오늘 견본주택 개관을 시작으로 오는 13일 특별 공급과 14일 1순위 청약을 진행합니다. 마륵공원 아파트는 입지 여건이 좋은 데다 평균 분양가도 상대적으로 낮게 형성돼 있어 얼어붙은 광주 지역 분양 시장에 온기를 불어넣을 수 있을지 주목받고 있습니다. 광주 전남 지역 대학생들이 기후 위기 시대의 해법을 모색한 내용을 다룬 특집 다큐멘터리가 내일 오전 방송됩니다. 내일 오전 9시 55분부터 광주 MBC TV를 통해 방송되는 특집 다큐 우정 2부 자연과 친구가 된다면에서는 이산화탄소를 줄일 방법을 생활 속에서 찾고자 하는 대학생들이 광주천을 소재로 한 생활 밀착 예술 창작기가 방송될 예정입니다. 결별한 연인의 집에 불을 지른 50대 용의자가 숨진 채로 발견됐습니다. 광주 북부경찰서에 따르면 어제 새벽 5시쯤 북구 일곡동의 한 아파트 14층 빈집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이 한 야산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이 남성이 불을 지른 집은 결별한 연인이 살았던 곳으로 경찰은 용의자가 사망한 만큼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할 예정입니다. 검찰이 담합 의혹을 받고 있는 광주 지역 교복 업체들에 대해 강제 수사를 시작한 가운데 교육단체가 교육당국의 무능과 늑장 대응을 질타했습니다. 학벌 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 모임은 담합에 참여한 사업자에 대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 등 대책 마련을 시교육청에 요구했지만 소극 행정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교복 입찰 개선책 마련을 위한 시교육청 면담을 수차례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면담 거부와 함께 관련 자료도 비공개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